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맑은 날이 있고 또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앞이 막막하고 속상할 때도 있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 4남매 중에 장녀인 저희 큰 누나가 상품 백화점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누나는 이혼한 뒤 5살 배기 딸을 혼자 키우던 싱글맘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혼자 남은 어린 손녀딸을 안쓰러워하시면서 집으로 데려오셨고 저희와 누나들이 함께 조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누나의 전 남편이 찾아왔고 자신이 직접 아이를 키우겠다면서 데려갔죠. 그리고 조카와 소식이 끊긴 채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년 뒤인 2018년에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누나들은 아버지의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상속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내셨던 아파트를 어떻게 할지 의논했는데요. 사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혼자 지내시다가 한 아주머니를 만나서 사실혼 부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의 3분의 1 지분을 그분에게 이전하셨기 때문에 저희 남매는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정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거주하시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게 못내 아쉬웠지만 그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알아보던 중 지난 20여 년간 완전히 잊고 지냈던 조카가 본인이 공동상속인이라서 저희 남매들끼리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소송문 끝에 조카를 찾았습니다. 어느새 성인이 된 조카는 그간의 사연을 듣더니 자신도 상속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면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저희 남매에게 나눠준 재산을 반영해서 자신이 가장 많은 상속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써버린 예금 역시 저희가 부당하게 인출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는데요. 지난 20년간 연락이 두절됐던 조카가 동등한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였던 아주머니도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복잡한 사연입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이제 3남매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였던 아주머니, 그리고 20년 전에 만났던 조카까지 이렇게 이제 계신데요. 이 사연의 경우 만약에 큰 누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4남매가 이제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누나는 지금 큰 누나는 사망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큰 누나 대신에 20년 동안 연락 두절이었던 조카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가능할까요? 네, 우리 민법 제1001조에서는 원래 상속인이 될 그 피상속인의 자녀나 아니면 형제 자매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그 사망한 자의 자녀가 돌아가신 분에 가름해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민법 규정에 따라서 그 20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카가 사망한 큰 누나와 동일한 지위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자분의 아버지와 사실혼 부부였던 아주머니도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상속인의 지위가 될 수 있는 배우자라 함은 그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는 없어 보이고 네. 그 사연에서 그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 아주머니께서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은 네. 3분의 1 지분 공유자이기 때문에 그 지분 공유자로서 민사상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의 경우는 이제 20년간 연락 두절이었던 조카가 이거를 이제 몫을 그대로 다 가져간다는 부분이 언뜻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상속인들은 아버지와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뭐 기여분이라던가 이런 걸로 반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예, 우리 민법 1008조의 2에서는 그 어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아니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에 그 상속분 산정에 고려해서 좀 더 그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정 상속분을 조정을 해야 될 정도가 있을 만큼 그 피상속인을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높게 특별한 정도로 부양을 했거나 네. 아니면 특별히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다는 점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거나 같이 교류를 좀 더 많이 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뵙다는 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럼 20년간 연락 두절됐던 조카하고 동일한 이제 상속분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연자분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과거에 좀 증여받은 게 있으면 이분들이 받아갈 부분이 좀 줄어들까요? 네, 만약에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과거에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과거에 어떤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뭐 특별수익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 비해서는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다루어서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 재산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또 한 채 더 있고 건물이 있었다. 근데 이제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 생전에 아파트를 각각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에는 미리 받은 아파트들까지 다 포함해서 상속재산 이제 분할할 때 이제 고려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속 개시 전 1년 내에 증여받은 것만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제 상속인들이 뭐 10년 전에 받은 것도 다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되나요? 예, 뭐 제3자에게 뭐 증여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네.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증여나 특별 수익 같은 경우에는 네. 뭐 1년 이내에 증여만 인정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시점에 제한 없이 그 모든 증여나 특별 수익이 다 산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사연에서 이제 또 쟁점이 되는 거는 이제 사연자분이 아버지 예금을 인출해서 상속세 납부에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카가 그 예금 인출 부분을 또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연의 경우에 예금이 원래는 돌아가실 당시에 예금이 남아 있었는데 이 예금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에 사용을 해서 없어졌다는 건데요. 네. 만약에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굉장히 부당한 방법으로 뭐 독자적으로 처분을 해서 자기 혼자 독차지를 했다거나 한다면은 상속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분할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 경우에는 정당하게 그 처분이 된 경우라서 네, 상속세를 다 납부하셨으니까요. 네, 뭐 그 납부한 상속세에 대해서 조카가 다시 원래 상속 재산 예금이니까 자기한테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20년간 연락이 안 되고 있던 조카가 나타나서 상속인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비록 연락이 두절되기는 했지만 민법 규정에 따라서 세상을 떠난 누나의 자녀인 조카도 동일한 지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습상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카가 공동상속인인 본인의 동의 없이 아버지 이제 피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의 예금을 인출해서 상속세를 낸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 거는 비록 공동상속인인 조카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예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해서 이제 다시 부당이득으로 뭐 반환을 해야 할 사정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사실혼 배우자인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는 없지만 아파트를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분의 공유자로서 민사상 권리를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 상속권자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가슴 윗부분을 밀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하차하기 전에 먼저 승차하려고 한 여성 승객에게 항의의 표시로 밀었을 뿐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 인정된 건데요. 이 판결은 우리에게 어떤 걸 말해주고 있을까요? 강제추행이란 폭행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인 거죠. 다만 당연히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하차하기 전에 승차하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내리고 타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강하게 밀은 사건입니다. 강하게 밀은 건 사실이지만 그 남성은 승객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려고 해서 화가 나 항의의 표시를 밀었을 뿐 여성을 추행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 그러니까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화가 나서 항의의 표시를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이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남성의 행동이 잘한 행동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성추행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고의도 역시 엄격하게 판단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